사회 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유숙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스터디그램. 혹시 선생님이 OT 강좌 아직 듣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가셔서요. OT 강좌부터 먼저 듣고 오시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첫 번째 인스터디그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작은요. 너굴맨이라고 하는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학교 첫 수업 시간에 지도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인스터디그램에서는요. 1강, 지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지도의 종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교환 준비해 두시고, 준비된 친구들은 그렇다면 지도를 왜 배워야 하는가? 지도를 공부하는 이유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사회 1단원, 2단원, 3단원을 통하여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바로 지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리라고 하는 건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한다면 땅의 이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지리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내가 사는 곳의 기후가 어떤지, 내가 사는 곳의 지형이 어떠한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엄청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뭔가 줄여서 나타낼 필요가 생기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커다란 세계를 줄여서 종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도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지도의 종류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선생님이 교환해보면 해시태그 정리하는 네모 박스 있지? 그 박스에다가 요거 한번 표기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첫 번째 해시태그는 지도를 공부합니다. 근데 지도에는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 해시태그의 필기. 그 다음 일반도와 주제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다. 다시 한번 해시태그. 이번 시간은 지도를 공부합니다. 자, 지도의 종류에는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가 있고 일반도와 주제도가 있다. 해시태그 필기했어? 오케이.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지도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 자, 무엇을 지도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에 대한 표현은 이래요. 지표면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 어디에 학교가 있어요? 어디에 산이 있습니다. 또 산의 높이는 얼마입니다. 이게 바로 지리적 현상이야. 이런 것들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다란 세계를 줄여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도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문자, 색으로 평면으로 나타낸 것을 지도라고 한다. 됐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의 종류입니다. 지도의 종류는요. 첫 번째, 축척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로 나뉘어요. 다시 한번, 축척에 따라서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로 나뉜다. 축척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건데 얼마만큼 줄였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세계를 줄여서 나타내는 것이 지도이지. 그러면 얼만큼 줄였느냐? 반으로 줄였느냐? 100분의 1로 줄였느냐? 얼만큼 줄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축척. 근데 이 축척이 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축척 지도라고 하고, 축척이 작으면 소축척 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를 보는 순간 이것이 대축척 지도이다, 소축척 지도이다를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자, 지도를 딱 봤을 때 지도에 나타나 있는 표현이 크고 자세히 나타난다면 이것은 대축척 지도예요. 반면에 작고 간략, 이게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어. 대충 나라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 동네라든가 우리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작고 간략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소축척 지도가 돼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대축척 지도는 크고 자세히 나타내는데 넓은 범위는 안 돼. 대신 좁은 범위를 크고 자세히 나타낼 수 있고, 반면에 소축척 지도는 작고 간략히 나타내다 보니까 대신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두 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에 기차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동네에 학교가 어디 있는지, 또 잘 보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얘는 크고 자세히, 하지만 좁은 범위를 나타내죠. 대축척 지도. 반면에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우리나라 전도를 통하여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우리 동네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작고 간략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지. 대축척 지도라고 하는 건 축척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자세히 좁은 범위를 나타내고,
소축척 지도는 축척이 작아요. 그러니까 작고 간략히 하지만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지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는 순간 크고 자세히 대축척 지도, 큰 대자. 그 다음에 작고 간략해, 작을 소자, 소축척 지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뉘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도라고 하는 건 종합적인 표현, 어디 산이 있고 어디 마을이 있는가.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지도는 바로 일반도입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같은 데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건 다 일반도야. 하지만 주제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 예를 들면 전 세계의 기후를 나타낸다면 기후도, 또 전 세계 인구 분포를 낸다면 인구 분포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지? 좀 확대시켜볼까? 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어디에 산이 있는지, 어디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일반도. 반면에 주제도는요, 얘는 스위스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근데 스위스 중에서도 스위스의 언어 분포를 나타내. 어떤 곳에선 독일어를 사용해요. 어떤 곳에선 프랑스어를 사용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스위스의 언어 분포를 나타낸 주제도.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나타난 주제도.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너굴맨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자, 지도라고 하는 건 지표면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문자나 색으로 벽면으로 나타낸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지. 자, 축척에 따라서 뭐로 나뉜다?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 대축척 지도는 크고 자세히 하지만 좁은 범위를. 소축척 지도는 작을 소해요. 작고 간략히 표현합니다. 대신 넓은 범위를. 이번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가 있습니다. 일반도는 우리가 대부분 보는 지도들이고, 그 다음에 주제도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기후도라든가 인구 분포도와 같은 것들을 말하지. 예를 들어 두 개를 구분해 본다면 이것은 대축척 지도, 크고 자세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도는 소축척 지도.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지도들을 본다면 얘는 스위스의 언어 분포를 나타내고 얘는 석유와 석탄의 분포와 이동을 나타내네요. 그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한 주제도가 되겠지. 대축척 지도, 소축척 지도. 그리고 이 두 개의 지도는 일종의 일반도가 될 것이고 특별한 주제에 따라 특별한 부분만 표현한다면 이것은 주제도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과 첫 번째 1강 인스터디그램 강의는 끝났습니다.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야? 지도의 종류입니다. 지도는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가 있고 주제도와 일반도가 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돼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